여러분 안녕하세요. 철학 동인문학 크리에이터입니다. 오늘 논어를 맛있게 건강하게 낭독해 보겠습니다. 총 논어는 20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20편으로 되어 있고 제 1편이 학이 편입니다. 이 논어의 각 편에 이름이 붙어 있는데 편명이라고 합니다. 모두 편명은 이 논어의 첫 구절을 따서 두세 자로 이렇게 붙인 거라고 합니다. 또 특별히 학이 편은 주로 공자의 한문 정신과 덕행의 기본 내용에 대해서 담겨 있습니다. 옛날부터 첫 편은 매우 중요하게 생각되었다고 합니다. 이 논어 첫 편 학이는 총 16구절 내지는 16글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첫 글귀를 보면 이렇습니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배우고 때로 그것을 익히면 매우 기쁘지 아니한가. 덫이 있어 먼 곳으로부터 그가 찾아왔다면 매우 즐겁지 않겠는가.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성내지 않는다면 매우 군자다운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고 있는 논어는 김학주 교수님께서 번역하신 책입니다.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에서 출판된 겁니다. 김학주 이 교수님 굉장히 많이 이 동양 철학을 번역하셨습니다. 동양 철학 저서들요. 굉장히 많습니다. 마치 서양의 천병희 교수님께서 고전을 서양 그리스어 그리고 헬라어로 하기도 하지요. 라틴어 이쪽 책들을 많이 번역했거든요. 동양에는 김학주 교수님이라는 분이 내공이 굉장히 깊으십니다. 서양 고전에는 천병희 교수님. 디테일한 번역 내용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번역서가 굉장히 많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두 분 다 정년하셨습니다. 두 번째 구절을 낭독하겠습니다. 유자가 말했다. 그 사람됨이 효성스럽고 공손하면서도 윗사람을 거스르기 좋아하는 사람은 드물다. 윗사람을 거스르기 좋아하지 않으면서도 혼란을 일으키기 좋아하는 사람은 있을 수 없다. 군자는 근본에 대하여 힘써야만 하는 것이니 근본이 서야만 올바른 길이 생겨난다. 효성과 공손함이란 것은 인이죠. 어짐을 이룩하는 근본인 것이다. 세 번째 구절입니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듣기 좋게 말이나 잘하고 보기 좋은 얼굴빛이나 꾸미는 자들 중에는 어진 이가 드물다. 증자가 말했다. 나는 매일 나 자신에 대하여 세 가지를 반성한다. 남을 위해 일을 함에 있어 충실하지 않았던 적이 없는가? 친구들과 사귐에 있어 신의를 잃은 일은 없는가? 스승에게 배운 것을 익히지 않는 것은 없는가? 이다. 세 가지를 반성했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 구절입니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한 나라를 다스림에 있어서는 이를 공경히 하고 신의가 있어야 하며 쓰는 것을 전략하고 백성을 사랑하여야 하며 백성을 부림에 있어서는 철에 맞게 하여야 한다. 여섯 번째 구절입니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젊은이들은 들어와서는 효도를 다하고 나가서는 윗사람을 공손해야 하며 근신하고 신의를 지키며 널리 사람을 사랑하고 어진 사람들을 친근히 하여야 한다. 이렇게 행하고 남은 힘이 있으면 곧 글을 배우는 것이다. 공부하라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구절입니다. 자하가 말했다. 호색하는 마음을 바꾸어 어진 사람을 어질게 여기며 부모를 섬김에 제 힘을 다할 줄 알며 임금을 섬김에 제 몸을 바칠 줄 알며 벗들과 사귐에 그의 말에 신의가 있다면 비록 그가 공부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나는 반드시 그를 가르쳐 공부한 사람이라 할 것이다. 여덟 번째 구절입니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군자는 중후하지 않으면 위험이 없고 학문도 견고하지 않게 된다. 충실함과 신의를 위로하고 자기만 못한 자를 벗하지 말 것이며 잘못하였다면 곧 고치는 것을 꺼리지 말아야 한다. 아홉 번째 구절입니다. 증자가 말했다. 부모의 상을 신중히 치르고 선조의 제사를 잘 모시면 백성의 덕이 돈화하게 될 것이다. 자금이 자공에게 물었다. 선생님께서는
한 나라에 이르시면 반드시 그 나라의 정치에 대하여 들으시는데 이는 스스로 듣고자 하셨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남이 들려드렸기 때문입니까? 자공이 대답하였다. 선생님께서는 온화, 선량, 공경, 검손, 검소, 겸양의 덕으로서 그것을 들으셨던 것입니다. 선생님께서 듣고자 하셨다 하더라도 그것은 다른 사람들이 듣고자 하는 방법과는 다릅니다. 11번째입니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아버지가 살아 계실 적엔 그분의 뜻을 잘 살펴야 되고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엔 그분의 행적을 잘 살펴야 한다. 3년을 두고 아버지의 도를 고치지 않는다면 효송스럽다 할 수 있겠다. 유자가 말했다. 예의 효용으로는 조화가 귀중하다. 선왕들의 도에 있어서도 이것을 아름다운 것이라 하여 크고 작은 일들을 이에 따라 하였다. 제대로 행하여지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조화의 귀중함을 알고 조화를 지키려고만 하면서 예로서 조절하지 않으면 제대로 행하여질 수가 없는 것이다. 13번째입니다. 유자가 말했다. 신용이 의리와 가까우면 말한 것을 실천할 수가 있다. 공손함이 예절에 가까우면 치욕을 멀리할 수가 있다. 그가 의지하는 사람에게 그의 친근함을 잃지 않는다면 그로부터 존중을 받게 될 것이다. 14번째입니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군자는 먹는 데 있어서 배부름만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사는 데 있어서 편안함만을 추구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일에는 민첩하고 말에는 신중하며 올바른 도를 지닌 이를 따라 올바르게 행동한다면 학문을 좋아하는 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15번째입니다. 자공이 여쭈었다. 가난해도 아첨하지 않고 부유해도 교만하지 않는다면 어떻겠습니까?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괜찮기는 하긴 하나 가난하면서도 올바른 도를 즐기고 부유하면서도 예를 좋아하는 것만은 못하다. 자공이 아뢰었다. 시경에 이르기를 깎고 다듬는 듯하고 쪼개 가른 듯하고 한 것은 바로 이것을 뜻하는 거겠군요.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사야, 비로소 너와 시경을 논할 수 있게 되었구나. 이미 얘기한 것을 설명해 주니까 아직 얘기하지 않는 것도 아는구나. 마지막 16번째 구절입니다. 하기에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남들이 자기를 알아주지 않는 것을 걱정하지 말고 내가 남을 알지 못하는 것을 걱정해야 한다. 이렇게 16구절 논어 20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첫 번째 편 학 2편의 16구절을 낭독해 보았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머지 해석들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해석하시기를 바랍니다. 철박도 인문학 크리에이터였습니다.